오늘은 돈을 모으는 방법과 재투자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보세요. 첫째,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적금, 예적금 등의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모은 후에는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재투자란 이미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 투자하여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수입이 높은 일을 하면서도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재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그가 쌓은 자산을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의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의 80년간 지속되는 성장과 함께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방법과 재투자 전략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재투자는 그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재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까막눈이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까막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까막눈이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까막눈이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야채를 기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까막눈이는 그 돈을 저축하여 쌓아갔고 그 결과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니의 이야기. 시드니는 청소년 시절부터 기계를 수리하고 팔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계 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는 돈을 모은 후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투자를 통해 돈을 더욱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아스의 이야기. 안드레아스는 청년 시절에 돈을 모으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모은 후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재투자하면서 더욱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모은 후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출을 피하는 것보다 재투자를 통해 돈을 더욱 많이 모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의 이야기.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벽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빚쟁이였던 존 해리스의 돈을 재투자한 결과물입니다. 존 해리스는 돈을 모은 후에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여 대학교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투자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성과를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쿠퍼의 이야기. 쿠퍼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급여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맥나이트 이야기. 윌리엄 맥나이트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유명한 거래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입에서부터 시작하여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거래를 할 때 항상 세심한 관심과 계산을 기울여서 그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래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모으려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그는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여 거의 200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돈을 재투자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창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저축을 통해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재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대신 운용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줄리어스 카이저의 이야기. 줄리어스 카이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도로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며 지식을 습득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을 학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돈을 모으고 재투자하는 것은 급조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재투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투자하여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재투자는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10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을 추적하세요. 매달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목표 금액을 설정하세요. 금전 목표액을 설정하면 모으기 쉬워집니다. 지출을 줄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 저축 계획을 만드세요. 정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자동 저축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빚을 갚으세요. 빚을 갚으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종이 돈을 모으세요. 종이 돈, 즉 $1 지폐나 500원 동전 등 작은 금액을 모아보세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가 수익을 창출하세요.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투자를 시작하세요.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상으로 재투자의 중요성과 돈을 모으는 10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